그 다음에 이제 그 3장, 3절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394 책 보시면 그 3절에 이제 신청 정보 및 첨부 정보로 되어 있죠. 자, 이렇게 하세요. 이제 용어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용어만 해결되면은 한 절반은 끝납니다. 자, 보시고 여기 이제 타이틀 이제 등기 신청 정보 및 첨부 정보. 자, 하던 말인데 이렇게 하세요. 앞으로 자, 정보란 말이 나오면 바꾸세요. 쉽게. 자, 뭐다? 여기 이제 신청 서류와 첨부 서류 이렇게 이제. 그래서 정보란 말은 서류로 이제 대신하면 제일 좋습니다. 되고 그 박스 한번 보실래요? 거기 자 394에서 박스 보시면 이제 종류를 쭉 적어놨어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요거예요. 등기 신청 정보. 자, 그럼 기억하세요. 이제 등기 신청 정보는 간단히 말하면 뭐예요? 간단히 말하면 이게 등기 신청서 그 말이죠. 앞으로 이제 정보란 말은 서류 대신하세요. 첫 번째고 이제 두 번째는 등기 원인 정보. 자, 또 보세요. 자, 등기 원인. 자, 주로 하던 거예요. 등기 목적은 뭐였죠? 등기 목적이 각종 등기의 제목. 등기 원인이 목적이 나오는 이유. 주로 매매가 제일 많았죠. 매매나 계약. 앞으로 이렇게 하세요. 자, 등기 원인 정보는 쉽게 이렇게 하세요. 무슨 계약서. 자, 계약서라 하면 참 좋은데 이거를 바꿔놔서 이상한 말로 이제 등기 원인 정보 이렇게.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이게 등기 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 필 정보. 우리 흔히 사회에서 그렇게 불렀어요. 등기 권리증 그랬죠. 자, 이렇게 하세요. 등기 권리증이 아니고 뭐다? 등기 필 정보. 이렇게 이제 명칭. 등기 필 정보. 네 번째가 이제 인감증명. 인감증명은 잘 알고 계시고. 그럼 또 하나가 이제 자, 등기 원인에 대한 제3자 허가 동의 정보. 자, 여기도 이제 허가 동의 정보죠. 여기는 이제 그렇게 하면 되죠. 제3자 허가 동의서 하면 되죠. 허가 동의 승낙서. 보시고 요거는 이제 거기에요. 이제 다른 법에서 주로 나와요. 그래서 우리 이제 나중에 그 공인중개사법에서 그거 공부하죠. 토지거래 허가. 공법에서 이제 농지증 이런 것들 이어집니다. 이번 달은 뺐어요. 뺐고 이제 그 외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책을 보시면요. 자, 8번까지 나와 있죠. 여덟 가지고 이제 기본세는 더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일단 보시는데 이렇게 하세요. 오늘은 이렇게 이제 네 가지. 첫 번째가 등기 신청 정보. 두 번째가 등기 원인 정보. 세 번째 등기 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 필 정보. 네 번째 인감증명. 이 네 개 위주로 이제 한번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셨고 이제 하나씩 볼게요. 첫 번째 이제 이렇게 하세요. 첫 번째는 이제 등기 신청 정보예요. 보시고 자, 간단하게 이제 뭐다? 간단하게 이제 등기 신청서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요거 나와요. 작성 방법. 어떻게 쓰는가? 됐고 이렇게 하세요. 이제 두 가지인데 원칙은 여기에요. 일권 일신청 정보주의다. 자, 무슨 뜻? 무슨 뜻? 신청 건수마다 신청서는 따로따로 적어라. 그 말이죠. 요거죠. 그래서 일권 일신청 정보주의고 요거는 예외가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예외는 일괄 신청 그래요. 일괄 신청. 그래서 그 책 보시면 이제 2번에 있습니다. 2번에 있고 자, 사건 하나 보세요. 자, 사건은 자, 이렇게 했어요. 이제 이번에 갑과 을이 갑과 을이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합니다. 매매계약. 그럼 이제 자, 매매계약 체결하고 이제 을 앞으로 소유권 등기해야죠. 근데 문제가요. 갑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했어요. 을에게 자기 토지를 이렇게 3개 팔았어요. 10, 11, 12 세 필지를 팔았다. 그럼 이제 신청서는 원칙은 몇 개 나와야 돼요? 원칙은 3개. 자, 이제 집 하나 보세요. 자, 토지 3개를 팔았죠. 자, 제일 먼저 3개 다 등기 목적이 똑같죠. 소유권 이전. 3개 다 원인이 똑같아요. 등기 원인, 매매. 그리고 3개 토지가 관할이 똑같습니다. 관할 등기소가. 그럼 굳이 이걸 따로 할 필요가 없어요. 그때는 한 개 서류에 부동산을 여러 개 적을 수 있다. 이게 뭐다? 일괄 신청. 그래서 자, 다시 보세요. 원칙은 뭐고? 일권 일신청 정보주의고 예외가 뭐가 있다? 그래서 이제 예외가 일괄 신청. 그리고 이제 일괄 신청은 대표가 여기에요. 대표. 첫 번째, 자, 3개 부동산의 등기 목적이 똑같아야 돼요. 소유권 이전. 그리고 등기 원인도 같아야 돼요. 매매. 그리고 토지 3개, 세 필지에 이제 관할 등기소가 동일할 때. 이렇게 다 예를 하나 딱 외워놓으세요. 그래서 이때가 이제 일괄 신청합니다. 신청이고. 자, 두 번째 이제 요거 적어놨어요. 여기 우리 입문서에 지금 없는 내용인데 한번 들어놓으세요. 들어오시고 여기 간인가 정정인 그래요? 간인가 정정인.
다른 법에도 조금씩 나올 거예요. 그래서 보시고 요건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간이는 그 중에 1이니, 정정이는 전원이, 이렇게 합니다.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자, 이런 것도 봐보세요. 갑과 을이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합니다. 자, 체결하는데 보니까 이렇게 했어요. 매도인도 여러 명, 매수인도 여러 명. 그럼 보세요. 매도인, 매수인이 많으면요, 신청서 쓰다 보니까 매수가 많아질 수 있죠. 그게 문제가 보세요. 자, 등기하는데 신청서를 쓰는데 매수가 많아요. 그럼 이거요, 빠뜨릴 수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빠뜨릴 수 있으니까, 자, 이렇게요. 이제 앞장을 절반 접어요. 이렇게 이제. 접으면 이렇게, 여기가 앞장 뒷면, 뒷장 앞면. 가운데에 도장을 땅 찍어놔요. 요거를 간인 그래요. 간인. 사이간자, 가운데 찍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럼, 자, 등기 권리자, 의무자 다수인이죠? 요 간인은 누가 한다? 그중 1인이 합니다. 여기서 보세요. 자, 그중 1인 그랬죠? 요거는 이제 이렇게 하셔야 돼. 권리자 하나, 의무자 하나, 각각 1인. 그래서 이제 대표 하나씩 찍어라 그 말입니다. 이렇게 이제 안 빠뜨리는 거 확인해야 되니까 이제. 자, 조이고 정정인 나왔죠? 정정인은 뭔가 하면 이제 이거예요. 서류를 쓰는데 글씨가 틀렸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요렇게 지우고 위에다 제대로 쓰고 가운데 이제 도장을 땅 찍어놔야죠. 요게 이제 정정인. 정정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정정인은 누가 나뉘할까요? 요거는 전원 다 해야 돼요. 전원 다. 자, 근데 문제, 가끔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이렇게 했죠. 권리자, 의무자가 다수인입니다 그랬죠. 여기다가 도장 다 못 찍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자, 대표 찍고요. 이렇게 서류를 따로 만들어 이렇게 이제. 이렇게 나머지 사람들 인감을 다 받아옵니다 이제. 요걸 이제 첨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하나 기억하세요. 자, 신청서 작성할 때, 자, 간인은 누가 하고, 법에는 그중 1인, 엄밀히 말하면 각각 1인, 정정인은 누가? 요거는 전원이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제 요거 한번 이제 보셔야 돼요. 그래서 과거에는 답으로 이제 자주 뜨던 지문입니다. 이제 됐고, 그 다음 이제 요거 왔어요. 이제 신청 정보에 이제 일반적, 필요적 기사항. 자, 그럼 또 보세요. 필요적이란 말은 꼭 적어라 그 말이죠. 근데 한 개 더 붙었어요. 일반적. 이 말은 뭔가 하면 모든 등기에 이제 필수적 사항 그 말입니다. 필수적 사항이다. 그래서 꼭 쓰는 사항이고, 자, 여기도 이렇게 하세요. 외우지는 마시고 이제 떠올려 보세요. 자, 이제 갑과 을이 매매계약을 체결했죠. 자, 그럼 보세요. 등기 신청서. 자, 제일 먼저 뭘 적을까요? 제일 먼저 요거 적어야죠. 부동산의 표시. 어디 토지, 어디 건물. 표시딱 적어놔야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등기 목적 적어야죠. 제목. 이게 이제 소유권 이전인지, 소유권의 말소인지, 또는 전세권 설정인지, 전세권 말소인지, 당연히 목적 적어야죠. 그 다음 이제 등기 원인도 적어줘야죠. 자, 그럼 소유권 넘깁니다. 소유권 넘길 때 원인이 좀 다양하겠죠. 매매도 있고, 증여도 있고, 상속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제. 그래서 등기 원인, 그래서 등기 원인과 연결을 쓰고, 그 다음 이제 요거 적어줘야죠. 신청인. 자, 이제 갑과 을 보세요. 자, 갑과 을이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그럼 신청서에 갑과 을에 뭐 적어야 돼요? 갑과 을에 성명, 주소, 그 다음 주민등록번호 적어놔야 되겠죠? 이게 신청입니다. 이제.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등기 필 정보라고 적어야지. 요거 한번 들어놓으시고, 좀 이따 요거는 이제 좀 이따 또 한번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정보도 쓰게 되어 있습니다. 등기 필 정보. 그 다음 마지막에 이제 요거 이제 제출 연월일. 자, 다시. 자, 신청서죠? 신청서. 자, 보세요. 제출 연월일, 작성 연월일. 여기 제출이죠? 자, 보세요. 그럼요. 이거예요. 신청서를 한 달 전에 적어서 오늘 내요. 그럼 한 달 전이 중요해요? 오늘이 중요해요? 오늘이 중요하죠. 그래서 제출 연월일. 이렇게 이제. 또 하나 이제 마지막에 요 적어야죠. 관할 등기소 표시. 자, 그래서 이제 보시고 요만큼 이제 이렇게 하세요. 등기에서 가장 이제 중요한 사항들입니다. 이렇게 불러요. 이제 일반적, 필적 사항이다. 이제 훑어봐야죠. 이제. 그리고 이제 필적 나왔죠? 이제 필적인가 그 다음 또 뭐가 나와야죠? 요거 해야죠. 이제 임의적 사항이다. 자, 여기 보시고 이제 명시행 읽어보시면 되고, 자, 이렇게 할게요. 앞으로. 자, 제가 하던 말이 있어요. 앞으로 기회가 되시면 등기는 스스로 하세요. 괜찮아요. 뭔가 하면, 자, 이유가요. 예전에는 등기라는 게 되게 막 고급 정보였죠.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대법원 사이트 딱 들어가면요. 워낙 등기하기 쉽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자, 등기하실 때는요.
등기 신청 정보 요거만 잘 작성하면 되겠죠. 요 작성하는 방식이요. 대법원 사이트 들어가면 작성하게 돼 있어요. 그 예 좀 보고 갈까요? 자, 이제 395 거기 자 제목 보세요. 자 서류 있고요. 그 위에 등기 신청 정보에 작성 예라고 돼 있죠. 요 예가 현재 인터넷에 떠 있어요. 그 대법원 사이트에 딱 가면 자 볼게요. 자, 잘 보세요. 첫 번째가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매매라 쓰여 있죠. 요건 이제 매매가 원인일 때 쓰는 방식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세요. 예전에는요, 요 신청서가 양식이 한 가지였어요. 이렇게 빈칸이었어요. 등기 신청서. 이렇게. 이제 적어야 돼요. 소유권 이전인지, 전세권 설정인지, 저당 설정인지. 그럼 문제가 소유권 등기할 때, 전세권 등기할 때 쓰는 방식이 같아 달라요. 다 다르겠죠. 옛날에 빈칸이었어요. 이걸 내가 다 알아봐야 일일이 다요.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 안 그러고요. 지금은 그 대법원 사이트 딱 들어가면요. 신청서 양식이 딱 떠 있어요. 떠 있는데 190까지 떠 있어요. 190까지. 190까지. 그래서 보세요. 쉽게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소유권인지 전세권인지 저당권인지 찾아보면 되겠죠. 또 이제 보세요. 소유권 등기할 때도 이게 지금 소유권 보존인지 이전인지 달라지겠죠. 또 소유권 이전은 자 거기에요. 현재 보세요. 부동산이 토지인지 건물인지 아파트인지 틀리겠죠. 이거를 따로 또 다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요. 그래서 이제 내가 할 등기 서류를 뽑아서 보면 돼요. 이걸 딱 뽑으면 서류를 뽑으면 7장이 쫙 나와요. 7장. 첫 장은 샘플. 이게 그 샘플입니다. 아파트를 매매한 경우에. 두 번째 장은 빈 종이. 5장은 해설이에요.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부동산은 뭐라고 쓰고, 자, 목적은 뭐라고 쓰고, 원인은 뭐라고 쓰고 설명이 다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설명 따라서 기록만 해주면 끝납니다. 또 그리고 또 하나 볼게요. 그럼 지금은 제가 이렇게 해서요. 이 서류를, 신청서를요. 내가 손으로 막 적어가면 등기관이 보기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쁘겠죠. 나빠할 거 아니에요. 지금은 이제 이 서류를요. 대법원 사이트에서 작성하게 돼 있어요. 작성을 해서 서류를 출력을 해서 이 서류를 갖다 주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자, 한번 볼게요. 뭔가 첫 번째는 자, 거기 자, 부동산 표시라고 돼 있죠. 자, 보세요. 자, 밑에 보니까 일동 건물의 표시 나와 있고요. 그 밑에 전유 부분 건물의 표시. 이게 이제 내가 사는 아파트죠. 밑에 이제 대지권의 표시. 우리가 아파트를 사면 건물만 사요? 토지집은 같이 나와요. 같이 나오죠. 그게 이제 대지권 표시라 불러요. 그거를 쓰게 돼 있습니다. 근데 요거 자, 딱 보니까 되게 복잡하죠. 이거 쓰는 거 아니고요. 아까 이제 얘기했어요. 대법원 사이트에서 이제 요거를 집원을 딱 치잖아요. 딱 치면 이게 자동으로 딱 들어가요. 자동으로 그냥. 이거 내가 쓸 필요 없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집원만 정확히 집어넣으면 바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됐고. 그 밑에가 이제 자, 등기원인가 연월일 2014년 1월 2일 매매. 등기 목적은 소유권 이전. 등기원인가 목적이 들어와 있죠. 그 밑에는 이제 보세요. 자, 의무자와 권리자. 이대백, 김갑동 돼 있죠. 자, 이게 이제 권리자 의무자예요. 뭐 적었어요? 성명,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적어놨죠. 이게 앞면이에요. 앞면이고, 그 다음 뒤로 가세요. 이게 이제 뒷면입니다. 뒷면이고, 쭉 가서 이제 오늘 하나만 볼게요. 그 중간 조금 밑에 첨부서면 체크해 보실래요? 첨부서면. 첫 번째, 매매계약서 한 통. 취득세 미리 내야 됩니다. 한 통. 그럼 이제 등기수령 수수료 이것도 한 통. 등기필증 한 통. 옆에 가서 이제 토지대장 등본은 2통. 자, 여기 왠가 두 통이 가면 앞에 가보면요. 아파트 필지가 2필지예요. 2필지니까 2통이 필요한 거지. 하나씩 필요하니까. 그럼 이제 집합건축물 대장 등본 한 통이고 주민등록 등초본 각 한 통. 자, 여기서 주민등록 등초본이죠. 요거는 권리자 거 하나, 의무자 거 하나. 합이 2개 각각. 그럼 이제 부동산 거래신고 필증, 민감증명서 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경우는 현재 보세요. 옛날에는 서류 한 가지였죠. 그래서 첨부서면이 이렇게 빈칸이었거든요. 지금은 아니에요. 서류를 딱 뽑아보면요. 다 쓰여 있어요. 뭐 가져오라고. 그래서 거기 쓰인 대로 서류만 떼 가면 끝나요.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제 확인해 보시고, 그 밑에 이제 2014년 1월 2일. 자, 밑에 이제 끝에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기준 돼 있죠. 여기 관할 등소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런 사항들이니까 이렇게 하세요. 이제 등기에서 중요한 사항들 이렇게 떠올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시험은 요거 나와요. 일괄 신청. 이렇게 이제 여기가 이제 포인트입니다. 이제.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하세요. 등기 신청 정보는 자, 간단히 말하면 뭐다?
이제 등기 신청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제. 그래서 이제 뭐 작성 방법 또는 나중에 볼 거예요. 간인과 정정인 구별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일단 시험에서 이제 뭐 최근에 자주 이제 언급되는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 보셨고, 그럼 두 번째는 이제 요거였어요. 등기 원인 정보. 자, 또 보세요. 자, 등기 원인 정보는 자, 간단히 말하면 뭐다? 간단히 말하면 자, 등기 원인. 아까 등기 원인이 아까 우리 그랬죠. 매매. 그러니까 이제 등기 원인 정보는 여기는 쉽게 매매 계약서. 그렇게 떠올리시면 돼. 제일 편해요. 그래서 보시고, 자, 의 볼게요. 자, 의는 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제 무슨 계약서다. 그리고 이제 뭐 최근에는 요것도 가끔 언급이 돼요. 자, 등기 원인 정보의 유형. 자, 보세요. 첫 번째는 제가 계약서입니다 그랬죠? 계약서예요. 그 다음에 좀 전에 나온 거. 지난 시간 판결에 의한 등기할 때 판결. 등기 원인 정보는 뭐다? 그죠? 그때 판결 정보는 그랬죠? 네, 그 얘기예요. 판결 정보. 그 이제 요거 한번 들어놓으세요. 여기 이제 뭐 수용 협의 성립 확인서, 또 재결서. 요거는 뭔가 하면요. 자, 수용으로 등기할 때 수용. 그때가 이제 요거 나와야 돼. 이제 수용 협의 성립 확인서 또는 재결서라 표현합니다. 한번 들어놓으시고, 그다음 이제 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가족관계 증명서. 자, 뭔가 하면 소유자가 이름 바꿨어요. 이름 바꿀 때는 계약서는 없죠. 그때도 이제 내가 이름 바뀐 거를 확인시켜줘야죠. 자, 이름 바꿨다. 그때가 이제 그거예요.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등기. 이제 이름을 바꿔서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등기할 때 등기 원인 정보는 이거 될 수 있어요. 가족관계 증명서. 이름 바뀐 거 나와 있으니까 그렇지. 또 이제 상속 등기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또 나서요. 이제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원인 정보는 되게 좀 다양해요. 종류가. 다양하니까 이제 일단 오늘은 딱 두 개. 첫 번째는 대표가 뭐다? 대표가 무슨 계약서. 두 번째는 뭐다? 저거 판결 정보. 판결에 의한 등기할 때 보시면 돼. 그래서 이제 오늘 이렇게 하세요. 이제 원인 정보 이용은 다 다양하대더라. 그렇게 보시면 되고. 또 이제 지금 원인 정보는 자, 무슨 계약서입니다 그랬죠. 요 계약서를 이제 이렇게 합니다. 이제 국가기관에 검의를 받는 제도가 있어요. 자, 이게 검인계약서인데 이렇게 합니다. 부특법 아세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부특법. 부특법 보면요, 요 검인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계약서를 작성해서 일정한 경우에 국가기 확인받아라. 자, 이유. 검인 왜 받을까요? 자, 보세요. 이제 우리가 흔히 계약서를 쓸 때 어떻게 해요? 과거에, 뭐 지금 잘 안 그러지만 업계약서, 다운계약서 막 맘대로 막 적어오죠. 그래서 이제 뭔가 하면 이 계약서가 이제 조금 규제할 필요가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계약서를 작성했을 때 이제 국가기관에 확인받자 그 말입니다. 부진정한 등기를 방지하고 투기 억제하기 위해서 나온 제도예요. 언제 대부분 제도가 그러니까 됐고, 일단 검인계약서는 이렇게 익혀서 이제 자, 첫 번째 검인이 이제 언제 검인 대상인지. 자, 첫 번째예요. 요 검인은요, 자, 요건이 있어요. 검인은 계약을 원인으로 언제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요때가 이제 검인의 대상입니다. 다시, 검인은 언제 검인 대상이다? 검인은 자,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그럼 요 계약은 유상계약, 무상계약? 유상계약? 아니, 그냥 계약이잖아요. 여기는 계약이니까 여기는 유상, 무상 불문하고 검인은 이제 다 받아라 그 말입니다. 이제 하나 기억하세요. 다시요. 자, 검인은 언제 검인 대상?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또 그리고 요건이 지금 계약이죠. 계약이 여기는 이제 유상, 무상을 불문하고 다 받는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책에 줄 좀 볼게요. 자, 397 그 3번의 검인계약서 보시면 되고, 2번의 기억번. 자,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신청할 때, 그 밑에 줄, 자, 계약 종류는 불문하고 검인받아야 한다. 유상, 무상 불문 그 말입니다. 그리고 밑에 이제 보시면 그 3번에 검인 대상이 아닌 경우라고 되어 있죠. 자, 이거를 이렇게 하세요. 자, 따져보셔야 돼. 여기서 자, 검인 요분데 이렇게 했어요. 지금 제가 검인은 계약을 원인으로 그랬잖아요. 또 하나가 뭐다?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그러면 자, 보세요. 소유권 등기하는데요, 원인이 계약이 아니에요. 계약이 아니다. 그러니까 원인이 뭐 상속, 수용, 시효취득, 경매 이런 경우라면 별도로 검인은 받아야 안 받아요? 받을 필요가 없다죠. 왜 안 받을까요?
계약이 아니니까. 자, 두 번째는 계약은 원인인데, 계약인데 만약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아니라면 거민은 받아요 말아요? 받을 필요가 없죠. 왜 안 받아요? 소유권 이전이 아니니까. 이렇게 확인하는 거예요. 자, 또 이제 이번에는 자,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등기하는데 계약의 일방이,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계약의 일방이 이제 국가나 지자체라면, 자, 계약의 일방이 국가나 지자체라면 이때는 거민은 받아 안 받아요? 받을 필요가 없다. 왜 안 받아요? 보세요. 지금 일방이 지금 국가나 지자체죠. 이때는 믿을 수 있다, 믿을 수 없다. 믿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다 확인하셔야 돼. 그래서 뭔가 하면 이거를 일일이 외울 필요는 없다 그 말이에요. 포인트는 뭐다? 포인트는 요건.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할 때 딱. 뭔가 하면 자 이렇게 하세요. 이 법학 공부는요. 요건을 딱 외우세요. 요건을 딱 알아가지고 이거 자꾸 대입시켜보는 거예요. 자꾸 풀어보는 거예요. 경우를 케이스를 자꾸 잘라서 이렇게 잘라보는 거지. 이거를 통째로 다 외운다는 필요 없습니다. 그럴 필요는 됐고. 그럼 또 이제 자 나중에 나올 내용인데요. 자, 이거 보세요. 이번에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등기하는데 만약에요 토지 거래 허가를 받았어요. 아직 공부 안 했겠지만 자 보세요.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등기하는데 그러니까 이번에 이 지역에서 토지 거래 허가를 받았다. 그럼 또 하나 볼게요. 토지 거래 허가를 받았으면 이때는 별도로 거민은 받을까 말까요? 받을 필요가 없겠죠. 허가 받았으니까.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자꾸 이렇게 자꾸 풀어보셔야 돼. 또 하나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이번에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등기하는데 똑같아요.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등기하는데 이제 등기 원인 정보가 이제 판결서 정본이라면 이때는 거민은 받을까요 말까요? 자, 원인 정보가 판결서예요. 그러면 믿을 수 있다, 믿을 수 없다. 믿을 수 있죠? 그럼 거민 받을 필요가 없죠. 아니에요. 받아야 돼요. 제가 가끔 하는 말이 있어요. 앞으로 시험 보러 가시면요. 정답은 좀 정해져 있어요. 누군가는 납득이 안 가는 애들. 이게 그 중에 하나예요. 자, 이번에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기 하는데 원인 정보가 판결서 정본이라면 판결서 진정성이 보장이 되어야 한대요. 되죠? 그럼 거민은 받을 필요가 없다. 이게 논리적이죠. 이때는 한 번 더 받아야 돼요. 확인 차원에서. 여기가 그래서 이제 중요한 이제 실제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앞으로 이제 시험 나오면 주로 정답은 여기가 될 거예요. 이렇게. 요 문장 체크해 볼까요? 거기. 자, 거기. 자, 397 거민계약서에서 2번의 디귿번. 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원인 정보가 집행력 있는 판결서 또는 판결 같은 효력 갖는 조서인 경우에도 판결서나 조서에 거민을 받아야 한다로 되어 있잖아요. 여기 이제 거민 대상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주의하셔야 돼 그 문장. 그리고 밑에 나온 거 나머지 대상이 아닌 거 이렇게 하세요. 이게 자꾸 대입시키세요. 자, 거민은 계약 플러스 소유권 이전. 그래서 자꾸 이걸 풀어서 이제 대입시켜 보시면 충분히 풀릴 수 있는 지문들입니다. 이제 그래서 앞으로 거민계약서 명칭 꼭 알고 계셔야 돼. 이제 되고 뭐 한 개 더 말씀드리면 여기 이제 자 보세요. 요 거민은 아까 이제 그렇게 했어요. 자 거민인데 요 거민은 누가 할까요? 거민은 당연히 우리 흔히 만만한데 시장, 군수, 구청장. 그럼 이제 자 보세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이제 거민할 때 여기 이제 형식적 심사한다, 실질적 심사한다. 형식적 심사합니다. 단순히 그냥 서류만 심사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이제 명칭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일단 원인 정보 파트는 이렇게 하세요. 시험에 뜨게 되면 여기 나올 거예요. 거민계약서. 그리고 이제 거민계약서 파트 여기는 현재 20일에 시험 나오고 좀 조용해요. 그냥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 앞으로 이렇게 하세요. 거민 나왔다. 거민 자 요건 두 가지 계약 플러스 소유권이죠. 이제. 그래서 가장 이제 뭐랄까요 간단한 사항입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는 이제 등기필 정보. 자, 이제 주의하세요. 우리 흔히 사회에서 그렇게 불렀어요. 등기 권리증. 근데 이렇게 하세요. 그 등기 권리증은 정식 명칭이 아니고요. 자, 이제 정식 명칭이 뭐다?
왜 이제 등기필 정보 이렇게 이제 명칭하셔야 돼. 그래서 등기 정보고, 자 뭔가 하면 보세요. 이제 갑과 을이 매매계약을 체결했죠. 을 앞으로 등기했습니다. 그럼 을이 등기소 와서 등기를 신청했죠. 그럼 등기한이 이제 을 앞으로 등기하고 나면 요 등기소는, 등기관은 을이 소유자인 걸 알아요, 몰라요? 알게 됩니다. 그때 이제 등기소가 을에게 뭘 준다? 을에게 등기필 정보를 줘야죠. 그래서 이제 조기의 뭔가면 소유자임을, 자, 권리자임을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이렇게 이제 권리자임을 확인하는 서류. 그래서 그 책 좀 보세요. 자, 398 꼭대기. 자, 용어 참고. 왼쪽 보시면, 자, 보세요. 그 법률 조문이에요. 자, 등기필 정보란 등기부의 새로운 권리자가 기록되는 경우에 권리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등기한이 작성한 정보를 말한다. 이게 이제 법률 조문입니다. 이렇게 이제 됐고, 그래서 이제 이게 명칭을 아셔야 돼요. 알고 계시고, 첫 번째 의 나왔어요. 이제 보셨고, 그럼 두 번째는 이렇게 합니다. 요건인데 요 명칭을 좀 보셔야 돼. 이제 명칭을 우리가 이렇게 해서요. 등기를 신청할 때 나오는 등기필 정보는, 자, 정식 명칭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등기 의무자 거예요. 등기 의무자의, 그 다음에 권리에 관한, 그 다음 등기필 정보,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럼 이제 여보세요. 자, 매매계약을 체결해서 이제 을 앞으로 등기했죠. 그럼 등기소가 이제 을에게 뭘 줬어요? 을에게 등기필 정보를 줬죠. 을이 이제 소유자입니다. 근데 그 후에 을과 병이 다시 부동산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럼 이제 이렇게 해요. 병이 을에게 뭘 주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주면 갑이 을에게 뭘 줘야, 을이 병한테 뭘 줘야 돼요? 이때 이제 을의 등기필 정보를 줘라 그 말이에요. 넘겨줍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해요. 요 병은요. 자, 을이 준 등기필 정보를 등기할 때 등기소에 갖고 와라 그 말입니다. 그럼 등기관이요. 자, 보세요. 병이 등기하러 왔죠. 근데 병이 오는데 을의 정보를 갖고 왔어요. 그럼 정말로 을이 파락도다. 믿을 수 있다 없다? 믿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제 있다. 그래서 이 정식 명칭 보셔야 돼. 다시. 자, 우리가 등기할 때 첨부하는 등기필 정보는 정식 명칭이 뭐다? 등기 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 정보. 요게 이제 한 개의 정확한 명칭입니다. 이제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제 이거예요. 자, 뭔가 하면 병이 등기하러 올 때는 병은 누구 거 가져와라? 을 걸 가져와야죠. 을 거를 가지고 와야 정말로 권리를 처분했는지 알 수 있으니까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정식 명칭이에요. 다시 얘기하세요. 자, 등기할 때 가져가는, 자, 등기필 정보는 이제 정식 명칭이 뭐다? 등기 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 정보. 그렇게 나와야 돼요. 이제 이게 정식 명칭입니다. 됐고. 자, 그럼 보세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등기할 때는 등기필 정보를요 첨부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렇죠? 당연히 확인을 해야 될 거니까. 자, 근데 문제는 뭔가 한번 보세요. 문제는 저 등기필 정보를 첨부를 다 하는 건 아니에요. 중요한 게 이제 등기필 정보를 첨부하지 않는 등기도 있습니다. 자, 않는 등기인데, 자, 보고 갈게요. 자, 여기가 이제 여기에요. 이제 자, 등기필 정보의 불첨부, 첨부하지 않는 경우. 자, 다시요. 그럼 이제 원칙은 이거예요. 원칙은 등기할 때는 등기필 정보는 원칙 첨부한다 안 한다? 첨부한다가 원칙이라고. 첨부하고 이제 첨부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그 말입니다. 다시 이제 불첨부인데요. 이 경우를 또 이제 세 개로 자를게요. 자, 이렇게 기억하세요. 자, 첫 번째는, 자, 이거 보세요. 정식 명칭이 요거세요. 등기 의무자에 그랬죠? 등기하러 가는데 의무자가 없어요. 의무자가 없으면 정보는 첨부할 필요가 없다 되겠죠. 그럼 이제 여기 기억하세요. 의무자가 없는 등기는 뭐가 있을까요? 제일 만만한 게 소유권 보존. 자, 내가 건물 처음 지었죠? 그 건물은 등기 있었어요? 없었죠.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첨부할 수가 없다 그 말이고. 상속 등기도 보세요. 상속은 아버지는 갑이고 아들이 을이다. 갑이 사망했죠. 자, 사망했으니까 이제 이건 단독 신청이죠. 그래서 그때는 갑의 거는 필요 없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하세요. 경우를 외우지 마시고요. 명칭을 이렇게 자꾸 풀어보셔야 돼요.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그래서 책 보시면 거기 있습니다. 자, 398 양가로 3번. 첨부를 요하지 않는 경우 1번. 의무자 존재하지 않을 때 그 말이에요. 이제 첫 번째 여기 의무자가 없을 때. 그럼 두 번째는 자 이렇게 할게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권리가 관한 그랬죠? 자, 그럼 만약에 이거 어때요? 권리 등기가 아니에요. 권리 등기가 아니라면 자 보세요.
권리등기 반대말 뭐 있죠? 권리등기 반대는 자, 의무등기 그러면 안 되고 권리등기 반대는 표시의 등기지. 우리가 표제부에는 어떤 사항을 등기한다? 표시의 등기를. 부동산 표시를. 갑구을구는 권리등기를. 그래서 앞으로 우리 흔히 권리등기 반대는 주로 그렇게 표현해요. 이제 표시의 등기다. 자, 그러면 여기 자, 권리등기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권리등기 아니니까 이건 다른 말로 뭐다? 표시의 등기. 또 표시 등기 또 이제 대표는 3개 나올 거예요. 자, 첫 번째가 이제 여기 자, 부동산의 표시 변경 등기.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 또 이제 요거 하세요. 등기 명의인 표시. 자, 또 보세요. 우리 맨날 하던 말 등기 명의인 나왔습니다. 자, 보세요. 자, 병 앞으로 등기했다. 병이 등기 명의인. 등기부에 병에 뭐 적어야 하죠? 병에 성명,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그게 이제 등기 명의인 표시. 자, 이거예요. 이제 소유자가 이름 바꿨다. 주소 바꿨다. 그때가 이제 보세요. 그때가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이죠. 권리 변화가 있나요? 권리 변화는 없어요. 이제 어차피 소유자는 병 그대로니까 이제 그 말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고 또 하나 이제 자, 그거 나올 거예요. 멸실 등기. 이건 안 적어놨지만 아까 우리 멸실 등기도 표시 등기입니다 그랬죠? 그 뜻입니다 이제. 그래서 여기 묶으세요. 자, 첫 번째가 이제 여기 의무자가 없을 때. 두 번째는 권리 등기가 아닐 때. 자, 권리 등기 아니다. 다른 말로 무슨 등기? 여기는 표시의 등기. 오케이 이제. 그럼 세 번째는 자, 이거 어때요? 자, 등기의 진정성. 진정성 보장. 요 말은 믿을 수 있죠? 믿을 수 있으니까 이때는 정보는 첨부해요 안 해요? 첨부할 필요가 없죠. 첫 번째 요거 이제 판결에 의한 등기. 판결. 자, 또 그리고 관공서 촉탁 등기다. 자, 보세요. 관공서 촉탁 등기는 믿을 수 있다, 믿을 수 없다. 믿을 수 있죠. 관공서 등기하니까. 그리고 이제 또 이제 하나 기하세요 이제. 자, 판결에 의한 등기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렇게 했어요. 자, 판결에 의한 등기. 그림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갑과 을이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고, 을이 갑에게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줬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갑이 을에게 이제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줘야죠. 넘겨주면 을이 이제 서류 가지고 등기하러 가겠죠. 근데 문제가 뭔가 하면 자, 대금을 줬어요. 근데 갑이 협력 안 해요. 서류 안 줘요. 그럼 이제 을 혼자 등기할 수는 없다 그 말이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을이 법원에 가서 소송 제기해서 이제 판결 받았어요. 판결 나왔어요. 갑은 을에게 등기를 이행하라. 자, 무슨 판결? 요게 이행 판결. 문제가 판결 떨어지면 갑이 을에게 순순히 이제 등기해줘요? 안 해주죠. 그럼 보세요. 지금 판결 받았지만 갑이 협력을 안 해요. 그럼 이제 보세요. 판결 받아서 여기 승소한 권리자가 신청할 때, 다시요. 판결 받아서 승소한 권리자가 신청할 때는 이때는 요 을은 갑의 등기필 정보를 가져올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첨부할 필요가 없다죠. 어차피 갑이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렇게 되죠. 판결에 의해서 승소한 등기 권리자가 신청할 때 권리자 이때는 정보는 자, 첨부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렇게 된 겁니다. 이제 하나 알고 있으면 되겠죠. 이제. 그래서 그림 하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서 이제 자, 그래서 여기 불첨부 여기가 이제 주요 포인트였어요. 이제 그래서 보시고 최근에 이제 30회 때 이제 요 파트가 이제 언급이 됐어요. 시험에서 이제 됐고. 그다음 이제 하나 보셨고요. 그럼 두 번째는 이제 우리 시험 또 가끔 나오는 지문 요게 있습니다. 자, 멸실했을 때. 자, 보세요. 여기. 자, 이제 자, 을은 소유자고 병이 이제 새롭게 계약을 체결했어요. 이제 을과 병이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을이 병한테 대금 줬죠? 그래서 이제 형이 을한테 야, 등기하게 정보 내놔 이렇게 합니다. 그랬더니요, 을이요 등기필 정보를 잃어버렸대요. 자, 그럼 이제 보세요. 자, 등기필 정보 잃어버릴 수 있다 없다?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럼 이제 보세요. 요 을이요 소유자가 이제 정보를 잃어버리고 없죠. 을한테 야, 너 정보 없다며? 야, 평생 그 집 살아.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뭔가 방법이 필요하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정보를 멸실했을 때예요. 자, 우선 첫 번째 하나. 자, 우선 을이 지금 정보 잃어버리고 없죠. 을이요 등기소 닦아서 등기필 정보에 재발급을 신청하면 재발급은 해줘요 안 해줘요? 재발급? 절대로 안 해줍니다. 절대로 안 해줘요. 자, 근데
가끔 이렇게 수업해 보면요, 와서 꼭 우기시는 분들이 있어. 재발급 받았다고 자꾸 우겨요. 재발급 절대로 안 해줍니다. 재발급 안 해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방법이 이제 3개 만들어진 거예요. 자, 3가지 먼저 보고, 첫 번째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3가지 제목. 첫 번째는 이렇게요. 이제 등기 의무자가 직접 출석하면 돼요. 어떻게 한다? 의무자가 직접 출석한다. 자, 요거예요. 이제 을이 잃어버리고 없죠. 그때는요, 자, 병이 등기하러 갈 때요, 갑이 따라가서 등서에 얼굴 딱 보여줘요. 자, 내가 갑이다. 왜? 이렇게 보여줘요. 그러면 신분증과 비교하면 믿을 수가 있다,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뭐다? 여기 등기 의무자가 직접 출석한다. 첫 번째 한 가지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이제 변호사나 법무사의 위임 확인 정보를 첨부하면 돼요. 자, 다시 기억하세요. 변호사, 법무사의 위임 확인 정보. 뭔가 하면, 자, 변호사나 법무사한테 가서 이제 확인받아봐라, 그 말입니다. 이렇게. 이걸 이렇게 불러야 돼. 위임 확인 정보. 세 번째는 공증받으면 돼요. 공증서 부분. 이렇게 하세요. 방법 3가지. 뭐 있다? 첫 번째가 의무자가 직접 출석한다. 두 번째는 뭐다? 변호사, 법무사의 위임 확인 정보. 위임을 해가지고 이제 확인받아와라, 그 말입니다. 세 번째는 공증받으면 되겠죠? 공증서 부분. 이렇게 되고. 자, 하나 더 적어놨어요. 인후보증서. 자, 이제 요건 옛날 얘기인데 이렇게 합니다. 자, 을이 이제 잃어버리고 없죠. 옛날에는 이렇게 했어요. 요 을이요, 요 동네에서 소유권 등기한 성년자 2인 이상 보증서를 딱 받아오면 돼요. 보증서를. 그럼 이제 이렇게요, 을이 딱 가요. AB한테 하나씩 적어 이렇게 합니다. AB가요, 자, A4용지 하나 딱 꺼내놓고요, 적어줘요. 자, 인후보증서 쓰고, 자, 내가 확신하는데 소유자는 을이 맞습니다. 딱 쓰고 지장 꽉 찍으면 돼요. 이게 보증서예요. 믿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거 삭제되고 없어졌어요. 자, 재밌는 거는 삭제됐거든요. 언젠가 하면 1991년에. 자, 몇 년 전? 1991년. 지금으로부터 30년 전. 시험에 아직도 가끔 나와요. 이거 없어졌어요. 이렇게 하세요. 자, 멸실했다. 자, 기억하세요. 자, 멸실하면 방법은 몇 가지? 3가지. 첫 번째는 등기 의무자가 직접 출석한다. 두 번째, 변호사, 법무사의 위임 확인 정보. 세 번째는 공증서 부분. 중요한 거. 자, 잃어버리고 없어요. 자, 재발급 해줘야 안 해줘요, 등기소가? 절대로 안 해줘요. 근데 이제 가끔 가면은 자꾸 우겨 와가지고 받아봤다고 자꾸. 제가 이제 무슨 말인지 알아요. 물어봐요. 자, 얼마 주셨어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10만원 낸 사람도 있고 5만원 낸 사람도 있어요. 그게 여기에요. 변호사나 법무사의 위임 확인 정보. 여기서 준 거지. 재발급이 아니죠? 그거 알고 있어야 되지. 재발급은 절대로 안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시험은 요 파트가 시험 보러 하면 주로 2개 나와요. 이제 첫 번째가 이제 불첨부 파트 하나. 두 번째가 이제 멸실했을 때. 요 2가지가 이제 뭐랄까요, 단골 문제였어요. 한동안 열심히. 그래서 이제 불첨부 멸실 보시고, 자, 요 소리 양식 한번 보고 갈까요? 자, 그 옆에 399. 자, 제목 보세요. 자, 등기필 정보 및 등기 완료 통지 양식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밑에 보세요. 제목은 이제 등기필 정보라고 되어 있고요. 자, 박스. 자, 권리자 김갑동 쓰여 있죠? 그럼 이제 주민등록번호와 주소가 있고요. 밑에 이제 같으니 뭐 접수 일자와 있고요. 접수번호, 등기 목적, 원인과 일자. 등기한 내용을 다 적어줘요. 어떻게 등기했다. 그리고 그 밑에 체크하세요. 1년 번호 나와 있죠? 1년 번호가 12자리예요. 됐고. 그 다음 이제 비밀번호가 있습니다. 자, 밑에 비밀번호 몇 개 있어요? 50개 있어요. 자, 그럼 하나 알려드릴게. 그럼 이제 보세요. 자, 을 앞으로 등기했죠? 그럼 등서 을한테 뭐 줬어요? 등기필 정보를 딱 줬죠. 줬어요.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을이 병에게 물건을 팝니다. 하면, 자, 옛날에는요, 우리 흔히 옛날에 등기 권리증 그랬죠. 그거는 통째로 넘겨줬어요, 그냥. 지금은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지금 이걸 안 줘도 되고요. 여기 1년 번호 있죠. 그 비밀번호 한 개를 알려줍니다. 자, 앞장 가보실래요? 앞장 가서, 자, 396. 거기 등기 신청 정보 양식이 있죠. 그 중간쯤 딱 보니까요, 줄 거보세요. 중간에 의무자의 등기필 정보라고 되어 있죠. 자, 고유번호가 딱 나와 있고요. 밑에, 자, 성명은 이대백, 1년 번호 나와 있죠. 비밀번호 있죠. 요거만 알려줘도 돼요. 그래서 뭔가 하면 지금은 이 서류를 통째로 줄 필요 없고요. 대신에 여기서 이제 그 밑에 보세요.
자, 399. 자, 신청 정보에서 1년 번호 있죠. 그거 12자리. 그 중에 비밀번호 한 개 아무거나 알려주면 끝납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보세요. 자, 병이 등기하러 왔어요. 그럼, 자, 등기하님. 자, 보세요. 의뢰 정보 있는 이 병이요. 1년 번호와 비밀번호 알아왔으니까. 그거 신청을 딱 하면, 요 조회함을 믿을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보시라고 이렇게 이제. 그래서 여기 이제 명칭 기억하세요. 이제 명칭이 등기필 정보. 자, 역시 우리 시험은 크게 2개 나와요. 2개 나오는데, 아직은 이렇게 하세요. 정식 명칭이 뭐다? 등기 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 정보입니다. 정식을 딱 기억하고 계세요. 됐고. 그다음 서류 한 개 더 남았어요. 하나 중요한 서류가 이제 우리 흔히 알고 있는 거 있죠. 뭔가 하면 인감증명. 그것도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인감증명. 자, 근데 이제 인감증명은 많이 보셨죠? 그거예요. 그거고. 자, 그래서 첫 번째 자, 우리 흔히 말하는 인감증명 이렇게 하세요. 인감은 우리 흔히 그렇게 해요. 등기 의무자 거예요. 등기 의무자 거. 됐고. 여기는 이제 요게 중요해요. 인감증명 제출하냐 안 하냐 구분하는 거 보시고, 그래서 거기 제출을 요하는 경우 쭉 나와 있거든요. 나와 있는데 일단 앞에서 이제 2번에서 제출 요하는 경우 1, 2, 3, 3개는 좀 묶어주세요. 그 세 문장이 가장 중요한 지문이에요. 자, 3개고, 자, 첫 번째 책장 보세요. 책 보시면 줄 준 거 보세요. 자, 400페이지 인감증명 2번에 1번 소유권의 등기명인이 묶으세요. 자, 소유권의 등기명인. 자, 보세요. 소유권의 등기명인 요거 한 단어로 뭐예요? 요게 소유자예요. 소유자. 그래서 뭔가 하면 이제 인감은 소유자가 그럼 등기 의무자인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예요. 여기 인감증명은 소유자가 등기 의무자인 때. 됐고. 자, 그럼 이제 요거를 이제 따져보셔야 돼. 자, 앞으로 이렇게 하세요. 자, 인감증명은 제출이 이제 중요 포인트입니다. 포인트고, 첫 번째는 뭐다? 여기 첫 번째가 이제 소유자가 뭐일 때? 등기 의무자인 때. 그럼 문제가요. 소유자가 등기 의무자인 거, 그 많은 경우를 다 외울 수는 없어요. 요걸 이제 따져보셔야 돼. 우리가 이제 보세요. 자, 3장 제일 처음에 그어놨잖아요. 등기 권리자, 의무자 구별. 그래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이제 사건 하나 보세요. 자, 이게 첫 번째. 이제 자, 갑과 을이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했어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합니다. 다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는 그러면 인감증명은 첨부한다 안 한다? 첨부한다 안 한다? 첨부한다. 왜 한다? 보세요. 매매계약을 체결해야죠. 매매계약이 이제 하고 소유권 등기하죠. 그러면 소유권 등기할 때 등기 권리자는 누구예요? 권리자는 을이죠. 의무자는 갑이죠. 근데 갑이 소유자다 아니다? 소유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때는 갑이 인감증명을 을에게 넘겨줘라 그 말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소유권 이전기할 때는 인감증명이 필요하겠죠. 누구 거? 갑 거, 의무자 거 됐고. 그럼 또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보세요. 두 번째는 이제 을과 병이 전세권 설정 계약을 체결했어요. 병 앞으로 이제 전세권 설정 등기하죠. 그럼 이제 을에서 병 앞으로 이제 전세권 설정 등기할 때는 인감증명 첨부한다 안 한다? 첨부한다 안 한다? 첨부한다. 왜 한다? 보세요. 전세권 설정 등기할 때는 권리자는 누구? 병이죠. 전세권자. 의무자가 누구예요? 전세권 설정자. 근데 얘가 소유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때는 을의 거를 병에게 줘라 그 말입니다. 이렇게 따지시라고 자꾸. 이제 중요한 게 이 등기법은요 잘 따지는 분들이 잘해요. 자, 근데 문제는 잘 따진다 나쁜 말 아닙니다. 좋은 말입니다. 그 말이 이제 논리적으로 사고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하나 가지고 해결해야 돼요. 자, 등기했고, 그 다음 기간 끝났어요. 기간 끝나면 무슨 등기해야죠? 전세권 말소 등기. 이제 기간 만료해서 여기서 전세권 말소 등기할 때는 인감증명은 첨부한다 안 한다? 첨부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왜? 전세권 말소할 때 의무자가 누구예요? 병이죠. 전세권자. 소유자예요? 아니죠? 그럼 필요 없다고. 필요 없어요 이때는. 의무자는 병이니까 원칙. 그럼 또 보세요. 자, 을이 이제 소유자죠. 을이 이제 이렇게 해서요. 자, 정한테 가서 돈을 빌려왔어요. 자,
돈 1억 빌리면 담보로서 뭐 한다? 저당권 설정해야죠. 여기서 이제 보세요. 그러면 자, 을과 정이 저당권 설정 등기할 때는 인감증명 첨부한다, 안 한다? 첨부? 한다. 왜 한다? 소유자가 등기 의무자니까. 이거죠. 보세요. 저당권이니까 정을 그게 불렀잖아요. 저당권자. 을이 뭐다? 저당권 설정자. 그게 똑같아요. 저당권 설정은 소유자가 의무자니까 첨부한다. 이렇게. 다시 이번에 이제 그래서 정과 을이 저당권을 말소할 때, 그러면 저당권 말소 등기할 때는 원칙 인감증명이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가 없다. 왜 필요 없다? 의무자가 누구니까? 정이니까. 소유자 아니죠? 그럼 필요 없어요. 그럼 보세요. 인감증명은 여기가 제일 중요한 지문이에요. 그래서 하나 기억하세요. 인감증명은 언제 제출한다? 소유자가 등기 의무자일 때. 근데 이게요, 경우가 되게 다양하잖아요. 이걸 일일이 다 못 외워요. 외울 필요도 없고. 대신 이제 요 문장 알아야죠. 자, 인감은 언제 첨부한다? 소유자가 등기 의무자일 때. 이런 질문이 되게 좀 어려워요, 지금 제게. 그래서 지금은 자꾸 이제 들어보는 시기입니다. 한 가지, 첫 번째 거. 두 번째 보세요. 자, 두 번째는 소유권의 가등기 명인이 가등기 말소 신청할 때, 또 줄 그세요. 그 책에서 이제 소유권의 가등기 명인이 딱 묶어놓고, 자, 그럼 우리 수업 시간에 자, 가등기, 자, 제가 이렇게 설명했어요. 가등기는 아버지와 아들 그랬죠. 자, 볼게요. 아버지와 아들. 자, 가등기에서 이제 정리합니다. 자, 이제 아버지는 갑이고 아들이 을이다. 아버지가 이제 공중사 찡이 필요하죠. 공부하기 싫어요. 어떻게 해야 돼? 아들을 이제 학원 보냈어. 찡 하나 따와라. 그래서 이제 을 앞으로 을이 학원 왔는데 공부 안 하고 맨날 놀아요. 그럼 갑이 이제 애간장이 타겠죠? 어떻게 해야 돼요? 을한테 꼬셔야지. 뭐라고? 시험 붙으면 사무실을 주겠다. 자, 이렇게 해서요. 약속 오늘 해서요. 시험 붙으면 주겠다. 근데 문제는 아들 을이 시험이 언제 붙어요? 내년 10월 달에. 시험 보면 알잖아요. 그 문제는 보세요. 을이 이제 내년 10월 달에 시험 보고 나면 시험 붙었어요? 그럼 이제 갑한테 사무실 주세요. 그럴 수 있죠. 그게 청구권이에요. 그 청구권을 미리 좀 지키자. 그때 하는 게 뭐다? 그때 하는 게 가등기예요. 이때 이제 이렇게 하겠죠? 아버지가 아들한테 이제 소유권 이전에 가등기 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아들 앞으로 이제 소유권 이전에 가등기 할 때, 이때는 인감증명은 첨부한다, 안 한다? 첨부한다, 안 한다? 첨부한다. 왜 한다? 왜? 아버지가 소유자 아니에요. 소유자가 의무자니까. 갖다 놨어요. 이제 해놨고. 그 다음 이제 을이 이제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권자죠. 근데 보세요. 을이 딱 가봤더니요, 이 사무실이 마음에 안 들어요. 사무실 창고예요. 막 창문도 없고 비도 새고 막 이래. 얘 꼭 가져야 돼요? 기분 나빠졌죠? 안 가질래요. 을이 이제 자기 명의의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를 말소할 때. 보세요. 그럼 요 가등기 말소는 원칙은 인감을 첨부해요, 안 해요? 첨부를 안 하겠죠. 왜? 소유자가 아니니까. 근데 문제가 보세요. 여기서 니은번 소유권의 가등기 명인이 그랬어요. 소유권의 가등기 명인이 가등기를 말소할 때 뭔가 하면, 자 보세요. 을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 명인이죠. 얘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하면 뭐가 돼요? 소유자가 되겠죠. 근데 문제가 소유자가 될 사람이 그 가능성을 포기하겠대요. 그때는 얘 지정신인지 아닌지 알아봐야 돼, 말아야 돼요? 알아봐야죠. 그래서 뭐 가져와라? 그렇죠. 을의 인감증명, 그 말이에요. 왜? 을의 등기가 지워지니까.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요 가등기는요, 자, 모든 가등기 아니에요. 무슨 가등기만?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만. 그럼 이제 뭔가 하면 전세권에 관한 가등기쯤은 포기가 자유롭다, 그 말입니다. 무슨 가등기?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는 규제하겠다, 그 말입니다. 기억하세요. 자, 무슨 가등기? 소유권의 가등기 명인이 가등기 말소할 때, 요때는 자, 소유자의 인감, 가등기 명인의 인감. 당연히 가등기 명인이고, 이제. 그래서 요것도 이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요거 왔어요. 세 번째는, 자, 책 좀 보세요. 좀 되게 길어요. 자, 보시고, 네, 줄 좀 그어볼게요. 소유권 이외 권리의 등기 명인이 딱 자르고, 포인트예요. 소유권 이외 권리의 등기 명인이 딱 자르고,
그 다음에 줄기세요. 등기 의무자로서 또 자르고 의무자로서. 그 다음 신청서에 자 그럼 줄기세요. 등기필 정보를 멸실하여 의무자가 직접 출석한 경우 위임 확인 서면 또는 이제 공증서 부원 첨부해서 등기를 신청한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표현할게요. 자 포인트가 여기에요. 포인트는 소유권 이외 권리를 말소할 때 이렇게. 자 보세요. 다시 을은 소유자, 병은 전세권자. 아까 우리 이렇게 했어요. 전세권 설정 등기는 인감증명을 첨부해야죠. 왜? 소유자가 의무자니까. 근데 아까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전세권 말소할 때는 원칙은 인감을 첨부해야 안 해요. 전세권 말소할 때는 자 보세요. 의무자가 누구예요? 병이죠. 소유자가 아니죠. 원래 필요 없어요. 필요 없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보세요. 자 보세요. 전세권 말소는 원래는 병일한테 등기필 정보를 줘야 돼요. 정보를. 근데 요 병이요 정보를 잃어버렸어요. 그럴 수 있죠. 정보를 멸실했다. 자, 멸실하면 방법이 몇 가지? 세 가지. 자, 첫 번째는 뭐다? 의무자가 직접 출석한다. 두 번째, 변호사, 법무사 위임 확인 정보. 세 번째, 공증서 부본. 그래서 이거예요. 그래서 전세권 말소는 원칙은 필요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전세권을 말소하는데 병이 등기필 정보를 멸실했어요. 멸실하면 방법은 세 가지. 이때는 뭐도 갖고 와라? 인감도 갖고 와라 그 말입니다. 좀 특수한 경우죠. 다시 보세요. 그래서 이 디귿번은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말소하는 경우. 일단 원칙은 필요 없습니다. 원칙은 필요 없는데 자 병이 어떻게 했다? 등기필 정보를 멸실했다. 멸실하면 방법 몇 가지? 세 가지. 이 세 가지 다 뭐 가져와라? 인감증명을 첨부해라.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요 디귿번 되게 어려워요. 3번. 자, 뭐 책 보시고 여기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소유권 이외 권리의 등기 명인이 딱 자르고 그다음에 등기 의무자로서 되어 있죠. 자, 의무자인 경우 여기 대표가 이제 여기예요. 말소 등기할 때예요. 말소 등기할 때. 그다음 이제 자, 그 뒤에 정보를 멸실하여 자, 경우 세 가지 체크하세요. 첫 번째, 의무자가 직접 출석한 경우. 그다음 이제 위임 확인 서면. 세 번째, 공증서 부본 첨부했을 때. 그때는 뭐도 가져와라? 인감도 첨부해라 그 말입니다. 이제 됐고 그래서 요 세 가지가 이제 가장 어려운 지문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하세요. 인감증명 파트는 우리 시험은 요거 나와요. 제출한 경우. 그래서 경우 세 가지 정확히 이제 읽어보셔야 돼. 이제 됐고. 그다음 이제 아직 4번 5번은 보지 마세요. 자, 뭐 크게 시험 나온 파트가 아니고 6번 알아볼게요. 6번은 상속 등기인데요. 자, 상속 등기 이렇게 하세요. 상속 재산을 협의 분할할 때 협의 분할 하나 지겨가지고 이때가 이제 상속인 전원의 인감입니다. 자, 상속 하나 보세요. 상속. 아버지는 갑이고 상속인이 이렇게 이제 을, 병, 정이 있다. 사망했어요. 그럼 이제 보세요. 아들 셋이 상속받았죠? 그럼 보세요. 을, 병, 정이 이렇게요. 갑이 사망을 해서 재산을 3분의 1씩 똑같이 나눴어요. 상속 등기한다. 근데 이렇게 해서요. 재산을 3분의 1씩 똑같이 나누면 요거를 이제 법정 분할 그래요. 똑같이 나눴죠? 이때는 굳이 확인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이제 그 말이고 자, 이렇게 합니다. 을이 딱 그러죠. 나 장남이거든. 절반 내놔. 자, 절반 갖고 가고 나눠 가죠. 병증이 나눴어요. 이제 4분의 1씩. 요게 이제 무슨 분할? 요게 협의 분할이라고 이제. 그때는 자 을병정 의사를 확인을 해야 돼 말아야 돼요. 확인을 해야죠. 그래서 뭐 가져와라?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 언제 전원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시고, 자, 이것도 이제 뭐 가끔 뜨는 지문이에요. 여기 보세요. 자, 첫 번째 이제 상속자는 협의 분할할 때, 협의 분할 요 말이 와야 되고, 법정 분할은 아닙니다. 그다음 이제 협의 분할할 때는 누구 인감? 상속인 전원 이제 전원이다. 그래서 이게 네 개가 이제 가장 주요 지문 보시고, 대신 이제 한 번 더 확인할게요. 자, 밑에 유의사항은 이제 나중에 보실 거고요. 이렇게 할게요. 자, 첫 번째 인감증명 첨부합니다. 첫 번째는 뭐다? 소유자가 등기 의무자일 때. 경우자 꼭 확인하셔야 돼. 자, 두 번째, 소유권의 가등기 명인이 가등기 말소할 때. 그때는 누구인가? 가등기 명인인 거. 세 번째,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말소할 때. 그 다음, 등기bil 정보를 멸실했다. 방법 세 가지죠? 자, 세 가지 다 뭐 가져와라? 인감증명을 첨부한다. 요 세 개가 이제 가장 주요 지문입니다. 보시면 되고. 그리고 옆에 와서 하나. 자, 옆에 페이지 가시면 양가로 4번.
자, 인감증명 유효기간 용도. 자, 보세요. 인감증명 유효기간 얼마예요? 요거 이제 체크하세요. 이제 거기 3월 체크하고 3개월. 그럼 이제 원인을 잡으세요. 우리가 인감증명 떼러 가면은 용도로 쓰는 칸이 있죠. 용도는 언제만 적어요? 이거는 부동산 매도용만. 그 이외에는 용도는 쓰지 않습니다. 법상으로는 이제. 하나 기억하세요. 자, 용도 언제만 적어요? 부동산 매도용일 때만. 그 외에는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되고서 일단 여기까지가 이제 서류에서 가장 중요한 서류 4가지였어요. 어렵죠? 좀 들어보시고 이렇게 하세요. 자, 첫 번째는 그거 하세요. 첫 번째가 이제 등기 신청 정보. 두 번째가 등기 원인 정보. 원인 정보는 간단하게 계약서. 세 번째가 이제 등기필 정보. 네 번째가 이제 인감증명. 이렇게 해보시고, 그래서 서류 파트가 되게 어려워요, 좀.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서류 명칭만 정확히 확인하세요. 이런 사항을 막 지금 외워도 의미 없잖아요. 지금 다 들어보셔야죠. 이제 정리하시고, 뭐 다음 시간에 이제 그다음 나머지 3장 나머지 있죠?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네.